네, 안녕하십니까? 명상이 있는 하루 김승입니다. 명상의 효과. 명상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명상들의 효과도 궁금하시겠죠? 오늘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 근거에 따른 효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뇌. 뇌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뇌는 우선 이 감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뇌는 요새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말이 참 유행이에요. 뇌를 쓰면 다시 세포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 뇌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명상이다 해가지고 명상이 요새 인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의과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뇌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일단 한번 태어나서 중추신경은 다시 생성이 안 되고 점차 이제 소멸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뭐 이게 이제 그때 얘기였는데 요새는 좀 이 뇌가소성이라는 얘기가 강조되면서 좀 다른 뇌에 대한 다른 연구가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1.5kg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의 한 2%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 뇌는 우리 몸의 신체가 소비하는 산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20% 내지 30%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칼로리의 20에서 25%를 생성해요. 소비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뇌는 우리가 이제 이 뇌가 그 소비하는 칼로리는 열량소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만 먹어요. 포도당의 75%를 뇌가 소비한다.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뇌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뇌에는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이제 뇌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 하나는 5000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는 다른 어떤 가지와 이렇게 접합하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이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접합하는 그거를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 한 세포에 5천 시냅스를 하니까요. 1천억 세포라면은 무려 500조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무한대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불러오질 못하고 뇌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뇌를 쓰면 쓸수록 뇌세포가 다시 생성되고 뇌가 활성화된다. 새롭게 된다. 이게 이제 현재 뇌에 대한 하나의 소견입니다. 뇌는 우리가 이제 진화적으로 보면은 이 뒤쪽에서 이제 앞쪽으로 발전을 했어요. 뒤쪽에 이제 감각, 그리고 이제 운동. 이 앞에는 이제 이 성격적인 거, 감정, 문제 해결, 어떤 이성, 어떤 그 고차원적 사고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그런 쪽이 이제 뇌 전전두엽의 뇌 앞쪽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쪽으로 제일 나중에 이제 진화가 되는데 이 지역이 결국은 가장 우리가 이제 이 최근에 발달됐으면서 뇌 전체를 또 이 지역에 뇌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이 뇌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좀 보세요. 이제 감각이 전부 이 전두엽으로 몰리죠. 그리고 기억도 전두엽으로 몰리고 그래서 이제 감각, 기억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서 운동을 명령합니다. 이게 다
이 뇌 앞에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 이제 다 이제 우리 그 뇌를 관할하고 우리 몸을 다 관할을 하는 거죠. 힐링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높은 차원의 신경 시스템이 낮은 차원의 신경 시스템을 제어한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높은 차원, 이 높은 차원은 가장 높은 차원이 결국은 아까 전전두엽, 이 맨 앞에 뇌 앞쪽에 이제 뇌란 말이에요. 이 늦게 진화되면서 가장 여기가 이제 이 높은 차원의 뇌가 됩니다. 이 차원의 뇌가 다른 이 하위 시스템의 낮은 차원의 시스템을 이제 이 제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위 시스템은 이제 변형계, 감정이나 기억을 조절하는 해마나 편도체, 그리고 자율신경을 총괄하는 시상하부, 그리고 뇌간, 이제 심장 박동과 음식을 삼키고 이런 게 이제 뇌간의 역할이죠. 그리고 척수, 이런 거를 이 전전두엽, 뇌 전두엽이 다 총괄을 하고 이것에 이제 이 하나의 그 컨트롤 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 자체가 변화가 있다면은 그 하위 시스템은 다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전두엽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배외측 전두엽이라 해가지고 요 부위입니다. 배외측 전두엽 요 부위냐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이렇게 이제 주먹을 해서 앞니말을 하면 요 부위가 이제 배외측 전두엽 부위고 배외측 전전두엽이고요. 전측 대상외 요 부위거든요. 요거. 그리고 이제 안화 내측 전전두엽 이게 요 부위입니다. 요게 이제 이 뇌를 이제 안쪽에서 본 거거든요. 밑에 부위죠. 그래서 배외측 전두엽은 우리가 이제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어떤 나가도록 이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특 대상외는 우리가 이제 요 편도체나 변형 요게 이제 시상이고 이게 시상하부고 변형계 아주 밀접해 있어 가지고 이 어떤 그 외부의 사건이나 내부 생각, 어떤 그 자기 몸의 어떤 상태나 어떤 외부의 어떤 사건을 그 자각하고 그것을 이제 적합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화 내측 전전두엽은 우리가 이제 이 감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배외측 전전두엽이 우리 뇌 전체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 매 순간 우리가 상황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 본능과 충동을 잘 조절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하게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 돌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배외측 전두엽이고 이것이 이제 발달하고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일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수행도 마찬가지겠죠. 끝까지 밀어붙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이 배외측 전전두엽입니다. 이 배외측 전전두엽의 이제 중요 기능 중에 매 순간 상황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배외측 전전두엽은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감각이 들어오면은 동물 같은 경우는 즉각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달라요. 감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불러와서 그 기억을 이제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운동에 옮깁니다. 그게 조금 즉각적인 행동이 안 나오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작업 기억을 하는 게 전전두엽의 역할이고 그 전전두엽 중에서도 배외측 전전두엽이 그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이 명상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위
우리가 많이 이제 이 사용되는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뇌 앞부위죠. 전두엽 부위인데, 그 이제 명상의 과정을 보면 전두엽에서 의지적 명령을 내려요. 이제 호흡에 이제 집중을 하자, 해라. 이 명령을 내리면은 이 시상근물핵의 수입로를 차단하고 이제 해마가 전두엽으로 이제 입력되는 신호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제 시상근물핵과 해마의 도움을 받아서 잡념을 제거하고 몰입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의 명령을 받아서 시상근물핵과 해마가 이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명상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집중해서 이건 집중 의지, 이걸 집중하자. 이게 이제 배배측 전두엽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이 들숨날숨 몸 상태를 자각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또 알아차려서 그 생각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자각인데, 요거는 섭렵하고 전측 대상회, 이게 아까 전뇌의 전측 대상회가 이제 자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두 의지 집중하고 자각의 작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면서 그때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는, 이제 그게 명상이 되겠죠. 그래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도 하고, 원래 불교에서는 사티란 말을 썼습니다. 명상은 한마디로 해서 비판, 판단, 반응 없이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뇌의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이걸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해가지고 어떤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얘기예요. 어떤 정신적인 게 물질적인 거 변화시킨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는데 요새는 이게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뇌의 어떤 구조가 변화되면은 뇌의 회백질은 이 대뇌의 이제 피질을 얘기합니다. 피질. 우리가 이제 이 대뇌 피질은 이렇게 이제 회백색을 띠고 있는데, 회백색은 뇌 세포가 많기 때문에 회백색을 띱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백색을 띠는데 거기는 줄기만 들어 있어요. 중요한 부위는 이제 뇌 세포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체가 많이 모인 곳이 이제 회백질이고 피질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 피질이 밀도가 증가됩니다. 전두엽에는 아까서 뵀듯이 배측 전두엽이 있고 아나 내측 전두엽이 있고 전측 대상회가 있죠. 여기 다 밀도가 증가됩니다. 특히 배측 전두엽하고 아나 내측 전두엽은 밀도가 증가돼서 그게 너무 많이 증가한 나머지 두께도 이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피질, 아까 이제 그 어웨어니스, 자각에서 한번 봤죠? 여기 어웨어니스, 인슐라, 섬엽, 이게 이제 자각의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명상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용되는 만큼 이 선피질도 인슐라라고 하는데 선피질도 이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해마도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가 이제 해마의 역변조라고 해가지고 해마가 이제 전두엽으로 올라가는 어떤 신호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해마도 어떤 명상에 많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밀도가 증가가 돼요. 근데 밀도가 감소되는 게 있어요. 이제 편도체. 편도체는 뭐냐면 뇌 속의 경보장치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비대하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예민하겠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오히려 이 편도체는 밀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필요한 것은 오히려 밀도가 증가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밀도가 감소한다. 그거를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참 대단한 어떤 진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뇌의 여러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쉴 때도 보면은 뇌 영상을 찍어보면 이게 뿔긋뿔긋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뇌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쉴 때 보면 자꾸 잡념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이런 게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더라도 우리 인간은 완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명상을 하면 돼요. 요 명상 때 찍은 사진인데 어때요?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쉬는 것보단 명상 상태가 뇌를 더 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상이 이런 어떤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뇌를 쉴 수 있게 하는 뇌의 기능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 뇌파를 변화시켜요. 세타파를 활성화시키고 가마파를 나오게 합니다. 세타파는 보통 통찰력이 생길 때 이제 나오는 파고, 가마파는 사랑, 자비, 공감이 있을 때 이제 가마파가 나옵니다. 이 뇌파도 변화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혈류량 같은 거 이런 걸 체크해 보면 이 좌측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좌측 뇌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유쾌한 생활을 하고 긍정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좌측 뇌라고 합니다. 우측 뇌는 좀 불쾌한 생각 이런 게 더 지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명상을 하면 좌측 뇌가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영상 사진을 한번 볼까요? 명상 초보자와 명상 수행자를 보면 명상 수행자는 어때요? 이 좌측이 활성화가 더 되죠. 그러니까 명상을 할수록 긍정적이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코티솔 분비를 한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티솔 분비가 감소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세로토닌을 분비를 증가시킨다. 세로토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우울증 때 세로토닌이 감소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노레프린이 감소되면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증가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부교감 신경에서 많이 분비되는 건데요.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는 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혈압과 맥박과 호흡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맥박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질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서 질 좋은 수면을 이끌 수 있고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면이 또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노화 지연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명상이 한다고 합니다. 텔로멜라자라는 효소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세포 노화 지연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해가지고 두려움, 분노의 반응을 감소시키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일의 성취도를 높이고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이런 많은 효과 때문에 이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치료에 이제 많은 이 명상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도 명상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증 감소를 위해서도 명상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오래 하면은 뇌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켜서 잡념을 줄이고 정서 감정 조절을 일으켜서 잘해서 우울감이나 불안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공감력이나 자비심을 갖게 하고요. 우리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또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기억 창조력을 또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의식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세타파나 감마파를 나오게 해서
의식을 통찰력이나 자비심을 갖게 하는 이런 기능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Psychology Today라는 어떤 잡지에서는 이렇게 명상은 이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한 게 있어서 여기 한번 제가 옮겨봤어요. 한번 볼까요? 면역을 높인다, 통증 완화, 염증 억제, 긍정적 감정 증진, 우울 억제, 불안감 억제, 스트레스 완화, 감성 지수를 높인다. 인간 관계를 증진시킨다. 배려심 키움, 외로움 줄임, 감정 재력 높임, 뇌 회백질 느림, 반성 능력 증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고 통제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집중 주의력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멀티태스크 이런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거 이런 거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창조력을 증가시키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여서 그 결과 당신을 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이클로지 투데이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쭉 얘기하니 꼭 약장사 같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많은 어떤 명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높은 차원 신경 시스템이 낮은 차원 신경 시스템을 제어한다 그랬죠. 우리가 명상은 어느 쪽을 가장 많이 쓴다 그랬어요. 이 배외측 전전두엽. 뇌의 어떤 가장 이 높은 차원 신경이 배외측 전두엽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늦게 발달됐는데 어떤 뇌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뇌 전체를 뇌를 총괄하는 가장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그 중에 이제 배외측 전두엽입니다. 이거를 변화시키면서 해서 이것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두엽의 여러 부위를 전화시킴으로 해가지고 높은 차원의 신경 시스템을 변화시키니까 결국은 그 하위에 변연결이라든지 시상하부라든지 뇌관 척수 모든 것을 그 영향권 내에 두어서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어쨌든 명상이 이런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명상을 생활하셔서 이런 좋은 효과를 여러분들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상이 있는 하루 김승기였습니다.